마켓무버 이번에는 엔터주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일제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주요 엔터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V자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엔터주를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중국에서 한국의 콘텐츠를 제한하는 한한령의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국에 가서 직접 만났습니다. 40분간 대화를 나눴고 눈에 띄는 극진한 환대를 받았는데요. 시진핑이 한한령의 해제 요구에 대해서 우호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시진핑이 한한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한령 해제 요구에 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주 역시 관세 무풍지대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엔터주 전반적으로 52주 신고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시진핑이 이제 울타리 고치기가 시작됐다. 중국과의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세 무풍지대라는 인식 속에 엔터주들의 주가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SM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4분기 실적이 깜짝 실적이었고 또 신인들에 대한 대비까지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도 줄줄이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이 10만 5천 원에서 목표 주가 13만 원까지 올려 잡았고요. 키움과 대신증권 역시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목표 주가 높였습니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역시 11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257%나 전년 대비 급증을 하게 됐고요. 올해는 자회사 실적 개선도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에스파 동생인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가 24일에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 SM타운의 30주년 공연에 등장한 남자 연습생 SMTR의 공개가 되었는데 25인조의 연습생들인데 선배들의 곡을 커버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투어에 참가하고 또 콘텐츠 제작에도 진행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면서 홍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흥행을 나타내면서 성공적으로 데뷔할 것이라는 전망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인 모멘텀이 앞으로 중장기적인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주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방금 전에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겠다라고 정부에서는 밝혔고요. K칩스법이 이제 기재위의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고요. 앞으로 또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덩치가 큰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던 그러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하나투어입니다. 1% 넘게 상승세. 요 기업은 보니까는 뭐 외국인 기관 수급도 괜찮고 주가가 좀 많이 조용히 계속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이전의 고점, 단기 고점이 6만 원대인 것 같은데 지난해 6월 달 그리고 지난해 12월 달에도 거의 6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한번 5만 8천 원대를 뚫어냈습니다. 박근호 이사님은 하나투어 갑자기 투어사를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통 뭐 여행주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 중국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가에서 가장 좀 그 핫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매각인데요. 그 이제 이 하나투어의 지금 대주주가 IMF 프라이빗 에코티인데 지금 매각 주관사를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매각 작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에 파느냐 이제 시장에서는 뭐 2조 원까지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원이 좀 안 되는 상황이라 매각 가격만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하나투어 입장에서는 이제 흔히 매각하기 전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몸집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몸집을 높인다라는 것은 이제 상장 기업 입장에서 시가총액을 높이는 거겠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좀 약간 언론 플레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하나투어 가격이 코로나 바로 직전 가격이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끝났고 실적도 정상화가 됐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 바로 전 가격밖에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긴 합니다만은
코로나 때 거의 부도나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자산을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 회복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실적 잠깐 좀 살펴볼까요? 올해 실적은 이제 작년 실적 같은 경우 올해 실적은 이제 7천억을 넘길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직전 연간 매출액이 이제 6천억대 바로 초반이었었는데 작년이랑 올해 이제 7천억대 이상의 어떤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은 정상화가 됐다. 그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매각과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이슈가 됐을 때 나름대로 좀 핫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방금 전에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외국인들은 사실 이렇게 뭐 기조 자체는 매수 쪽 기조로 이제 1월 달 들어서 2월 달 들어서 매수 쪽 잡고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쪽은 일단 기관 쪽에서 굉장히 좀 차분하게 큰 물량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약간 야금야금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느낌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도 좋고 매각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좀 핫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 사실 투어사를 지금 왜 보시나 했는데 말씀처럼 매각 이슈는 사실 이전부터 나왔던 이슈이긴 한데 보니까는 앞으로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주가 부양에 좀 약간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수급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볼게요. 두 번째 기업은 SM입니다. 2.8%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95,000원대를 넘어섰고 장중한 때는 지금도 95,000원대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SM도 보니까는 지난해 고점이 9만 원대였는데 이를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알령 해제 이슈가 시장에서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이제 어떠한 좀 포커스가 이동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미묘한 좀 트렌드의 변화가 느껴지는데 이민정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엔터 쪽은 계속해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안정적인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트럼프 한마디에 뭐 전력기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오늘도 하루 종일 뭐 로봇 갔다가 갑자기 뭐 다른 쪽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님들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는 저는 엔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특히나 그 중에서도 SM을 제가 꼽아온 이유는 SM이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SM이 소속돼 있는 연예인들의 특성상 미국보다 아시아 쪽에 인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의원식 의장이 아시아 하얼빈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시진핑 주석을 좀 만나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10월 달에 경주에 오펙 정상 회의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시진핑을 좀 초청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SM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주가가 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SM에 소속돼 있는 아티스트 중에서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에스파가 중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10월에 에스파가 미니 앨범까지 발매를 했는데 그 10월 달에도 중국 텐센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상당히 좋고요. 더군다나 지금 하츠투 하츠라는 SM의 신인 걸그룹이 또 데뷔가 준비가 돼 있고 4분기에는 또 남성 아이돌까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약간 고연차라고 불릴 수 있는 에스파가 앞에서 좀 끌어주고 그 다음에 좀 돈벌이가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저연차 아이돌들이 이제부터 데뷔를 시작하면서 SM의 전체적인 이 실적 파이프라인은 충분히 빵빵하게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SM을 한알령이 해제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우리가 많이 당했죠. 중국과 관계가 좋아질 것 같으면서도 갑자기 틀어져 버리면 이런 종목도 우르륵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알령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기업은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이번 한알령 해제는 저는 조금 특이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M은 아니지만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인 블랙핑크의 제니 씨가 어저께 중국 웨이보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게 4년 만입니다. 4년 만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알령의 기대감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SM의 주가 위치도 상당히 좀 저점이 나와 있고 보통 엔터하면 하이브 이쪽을 많이 보시는데 저는 앞으로 중국이 많이 열린다면 SM 쪽이 가장 주가의 반등성이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인기 많은 걸그룹이 어떤 그룹이 있는지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보니까는 지표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말씀처럼 에스파가 3위권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1위권은 보니까 블랙핑크, 여자아이들, 그리고 에스파 이렇게까지 좀 꼽히는 것 같은데 말씀처럼 앞으로 좀 기대감이 큰 업종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관세 부과 이슈와는 조금 먼 그러한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드림텍입니다. 오늘 5% 넘게 상승세 8,1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기업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드림텍 과거에 이제 키패드 기업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어떤 조립 완성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지문 인식이나 뭐 카메라 모듈도 만들긴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이제 주력 사업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삼성전자로서부터 이제 PBA라는 부품을 이제 받아서 PBA는 이제 PCB 기판이 부품이 다 올라간 거죠.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PBA 기판이랑 모듈이랑 여러 가지 모듈 그다음에 부품들을 받아서 스마트폰을 조립을 해서 완성을 해서 삼성전자한테 넘겨주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쪽에는 이제 갤럭시 S, 그다음에 Z 폴드, Z 플립 등을 이제 드림텍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애플도 이제 관계가 있는 기업인데요. 애플 쪽은 디스플레이 케이스, 배터리, 카메라 등을 공급받아서 완제품으로 만든 다음에 엔드 유저인 애플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이 이제 성장성이 많이 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관련 기업으로 유니캐스트 이제 나무가 등에 있는 것은 좀 약간 논외로 하고 지금 가장 드림텍의 성장 재료를 보는 것은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예요. 드림텍에서 이제 BHC 사업부라고 부르는데 어떤 일이 이제 최근에 기사화가 됐냐 하면은 미국 쪽에서 이제 FDA 통과된 게 하나가 있죠. 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을 갖춘 무전 심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TV 같은 데서 응급실 같은 데 보면 이제 심장에 뛰는 안 뛰는 심전도 붙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걸 이제 무선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일회용이기 때문에 인도 시장을 많이 노린다라고 이제 드림텍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가장 좀 재밌는 기업이 좀 하나가 나와요. 이제 미국 기업인데 라이프 시그널스라고 이 기업이 이제 브로드컴에서 나온 분이 만든 기업인데 이 기업과 인도 시장에서 성장성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돼서 최근에 주가 흐름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도 좋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드림텍 만나보고 왔고요. 마지막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FNF입니다. 또 중국향으로 가져오셨어요. 네, 맞아요. 확실히 기조가 보입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우연치 않게 SM, FNF 중국향으로 좀 많이 가져왔는데요. FNF라는 기업은 조금 탄력성은 떨어집니다. 다만 이제 실적부터 좀 체크를 하면 전년 대비해서는 역성장은 맞아요.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2024년도에 내수 경기가 많이 얼어붙다 보니까 영업 환경 자체가 의류 쪽은 확실히 뭐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돈을 덜 쓰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FNF라는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중국 쪽에 대한 성장률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중국은요 4분기 때부터 이관신 정책 효과로 인해서 계속해서 소비 증작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로 유일한데요. 실질적으로 중국 법인 FNF는 5% 성장을 이뤄냈고 현재 FNF가 주로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MLB라는 메이커 아시죠? 야구 그 구단들 그려 있는 그 MLB 쪽은 원래 성장이 돼 있지만 현재 FNF에서 키우고 있는 건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그쪽에서 현재 중국 직영점이 5개인데 2025년도엔 100개 정도로 늘린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FNF의 실적 방향성만 좀 참고하시면 지금 이렇게 원형 바닥으로 좀 내려와 있는데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FNF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